이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하우가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을 일반인도 사고 팔 수 있겠다는 점에서 이 혁신금융으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과대 광고, 또 소비자 보호장치 부족 등 이 다양한 의혹들이 최근 속출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박지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뮤직하우가 어떤 기업인지 어떤 플랫폼인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즘 광고를 통해서 좀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뮤직하우는 이제 작곡가나 가수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음악 저작권을 일반인들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음악 저작권 플랫폼이라고 거래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뮤직하우는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일부 목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이를 주식처럼 쪼개서 경매로 붙이는데요. 매주 5개에서 6개의 곡이 경매에 붙여집니다. 누구든지 이제 뮤직하우를 통해 이 저작권 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구매자는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매달 받거나 아니면 이 곡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 파는 게 엄밀히 말해서 저작권료가 아니라 어떤 저작권 참여 청구권 앞에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이 저작권의 구조가 사실 좀 다소 복잡한데요. 일단 음악 저작권에는 이용 허락을 할 권한과 그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중 이용 허락을 할 권리는 인격권, 그리고 수익을 받을 권리는 재산권과 인접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특히 이 인격권은 현행법상 상속 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뮤직하우에서는 현행법상 그리고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과 인접권을 이제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해당 음악에 대한 수익을 구매할 경우 이 지분 비율로 그것을 이용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우려의 목소리 중 하나가 뮤직하우가 그러면 어쨌거나 그 거래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기업이 잘못됐을 때 저작권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뮤직하우가 이제 사들인 것이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니라 이러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정산하는 뮤직하우가 이 중간 단계가 망하게 되면 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실제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뮤직하우 쪽 입장이 당사에서 안내하고 있는 이용 약관하고도 모순되어 있고 그 안내 자체가 확정적으로 연대 채무를 진다던가 인수가 됐다던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수준밖에 안 돼서 그 답변이 확정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안전장치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뮤직하우는 현재 이제 법 울타리 안에서는 자신들이 안전장치를 최선으로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특수 목적법인인 뮤직하우 에셋을 통해 만약 뮤직하우가 망하더라도 이 뮤직하우 에셋을 통해 채무에 대한 그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계획인데 하지만 이것이 투자자 안전장치로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업계의 중론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있다던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실제로 이제 뮤직하우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그 위험성을 고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연 8.7%라는 수익률만 강조할 뿐 이러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고시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실제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뮤직하우 광고에 보면 수익 광고율을 8.7%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이게 뭐 기본적인 수익률이냐 광고가 돼 있는 부분이 오히려 과대 광고에 속할 위험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실제로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롤린이란 곡 아실 겁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네,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2만 원대에 거래됐는데 그 역주행 열풍을 타고 나서 130만 원까지 무려 60배 이상 폭등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이 유행도 잦아들면서 현재는 5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최고가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현재는 60%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의 소지들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도 좀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뮤직카우는 이 주식처럼 투자성을 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통신 판매 업체로 등록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뮤직카우가 만약 이러한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또 법조계의 의견인데요. 이에 대한 금감원 관계자의 입장은 다소 아직은 검토 중인 단계다. 실제 조사가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단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이 증권의 범죄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거래다 보니까 이제 기존 거래나 법규랑 조금 다른 그런 양태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좀 쟁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금감원은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추후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